네, 시사적중 6월 첫 번째 날입니다. 6월 1일 내 방송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그 하태경 의원이 네. 이제 민경욱 이제 전 의원이라고 해야죠. 전 의원에 대해서 저격수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지만원이 계단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 심하게는 출당시키라고 그랬나?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해졌어요, 하태경 의원이. 왜 저러죠? 그러니까 마치 전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끝나자마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전부터 이제 당 내에서 계속 저런 입장을 밝혀왔어요. 사실 하태경 의원은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의원 배치 떨어지기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요지는 뭐냐면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봐서 국민들이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고개를 돌리다가 그쪽에 민경욱이 있는 거 보고 다시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인신모독이 되니까 좀 괜히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미래통합당을 돌아보면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안 바뀌고 있구나. 여전히 시대에 좀 안 맞고 좀 이상하다라는 것 때문에 올 지지가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가 회복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정선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음모론에 관한 거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 선진화법인가 때문에 그 의사당에서 들어넣었을 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요. 그 안 좋았던 이미지가 오래 갔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근데 이 지금 그 민경욱 전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그때처럼 많이 안 좋게 보인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지금처럼 사회가 약간 이제 양극화되고 그 정치가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하는 국면으로 흘러가다 보면 상식과 합리, 논리는 점점 사라지고요. 음모론들이 자꾸 이제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음모론인 거죠. 음모론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성향의 정치 진영에서만 나오고 뭐 그게 아니고 보수나 진보나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부정 프레임, 선거 부정 시비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우리 유명한 저 김어준 그 뭐라 그래? 우리 김어준 유튜버라고 해야 돼. 진행자.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뭐 선거 조작이 있었고 뭔가 프로그램 조작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그 소재로 해가지고 무슨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벌써 이게 뭐 몇 년 안 되냐고 사람들이 잊어먹었지만 그렇잖아.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상식과 합리를 그 생각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같으면 그냥 저런 사람 좋게 봐서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주장도 있네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박수 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저게 정당에서 정당을 등에 업고 저런 얘기를 하면 그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정당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런 정당에게 합리와 그 상식이 지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태경 의원만의 지적은 아니고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뭐 심지어 우리 진중권 교수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자기의 절대적인 지지층에 대한 어떤 뭐 위로나 지지의 효과도 있고, 동시에 그 소속 정당과 소속 정치 진영에 대한 국민 전반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양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사회가 어지럽고 정치가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이번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죽기 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 뭐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린다고 치면 여야나 보수나 진보 정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쟁자 입장인데, 이 몇몇 후진 국가들도 그렇고 우리도 보면 지금 거의 죽기 살기. 이게 뭐냐면은 뭐 그냥 너는 보수 정당이고 나는 진보, 이것도 아니야. 그냥 좋아. 여기 뭐 민주당이고 뭐 미래통합, 이게 아니고 한쪽은 한쪽을 토착외구라고 그러고 한쪽은 한쪽을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거로 그냥 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내가 왜 진보고 뭐 내가 왜 보수고 이것도 아니고 네가 진보해서 이런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런 점에서 잘못됐고 이런 점은 보강이 필요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는 빨갱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는 너 같은 토착 외구들이 하니까 이게 다 아니 그게 되면은 사실은 나라가 망했어야지 벌써.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갱이들한테 나라 뺏길 것 같아서 그렇게 걱정했으면은 그 빨갱이들 중에 일부가 포함된 정권이 우리가 있었잖아. 예. 아니, 그 빨갱이라고 낙인 찍은 아닌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토착 외구들이 전부 미래통합당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했으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하게 일본 식민지 반 식민지 비슷하게 와 있거나 이게 무슨 저 국가의 의사 결정권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단순하고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극대화되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걸 네이밍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해놓고서는 막 몰고 오다 보니까 서로 센 걸 찾아. 예? 이런 저 무슨 중독되는 것도 점점 센 거로 가요. 마약도 점점 세진다는 거 아니야? 약도 네, 점점 네. 세지고 내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극한 언어와 음모론에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야. 예. 어지간히 해서는 이제 이게 안 먹히죠. 안 먹히니까 점점. 응?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아니 그러면 저 미래통합당의 앞으로 갈 길은 네. 어쩌면 민경욱 의원이 앞으로 갈 길은 우리도 어떻게 돈 좀 모아가지고 네. 유능한 그 중국 해커를 이렇게 수입해야 돼. 그럼 돼요. 그 중국 해커 한 10명 한 명 했다는 거야. 한 명이 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럼 더 똑똑하고 더 실력 있는 중국 해커 한 10명쯤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아니, 중국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미국 해커를. 이게 사실은 좀 이게 너무 크게 지고 그리고 이 정치가 끝나고 나면 아까 너무 정치가 과열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거기에 투여가 돼요. 너무 많은 게 투여가 되는 거야. 아니, 사실은 뭐 국회의원 떨어진 분들,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그 선거 운동에 핵심했던 분들의 상실감은 좋은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지지자들도 너무 과하게 선거 결과나 이런 거에 막 자기 삶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질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줬을까? 이렇게 완패했냐? 어떻게 우리가 170석, 180석 가까이 주고 이렇게 질 수가 왜냐하면 선거 때는 아니었거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따져보니까 원인을 찾다 보면 이게 자꾸 비합리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토론,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뭐 플라톤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가 예,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공화국을 국가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뭐 시민들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 뭐 플라톤의 생각에 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게 국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로 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호자는 빼고 국민들은 본인의 각자의 욕망과 바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제를 해가면서 공동선이라든지 정의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선거가 끝났는데 원인에 대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석, 논리적인 분석 대신에 무슨 갑자기 뭐 중국 해커가 와갖고 다 그걸 했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갑자기 투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고 그거 하나하나만 상식으로 따지고 가도 한 3박 4일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저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상실감이 크다 보면 이 현실과 자기 의식과 이제 불일치되는 거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는 뭐 불가피한 거고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지만 이런 이제 많은 사람이 관련된 공적인 문제까지 막 어거지로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뭔가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논리와 개념과 가설을 가지고 막 뭔가를 만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음모론에 빠지게 돼. 빠지면은 이게 망상이 돼요. 환상과 망상이 돼. 응?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근데 지금 지만원 씨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북괴군이 와서 뭐 했다는 얘기를 주장하면서 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상황에서 일부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동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그런 부분이 심판을 받았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도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있는데 자꾸 그냥 조용하게 법원에 신청하고 억울하면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확인해주고 이런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하태경 동료
동료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건 사실 민경욱 의원과 하태경 의원 간에 뭐 대립이나 두 사람 간에 뭐 이렇게 다툼으로 이렇게 해석을 네. 하시면 안 되고 그 민경욱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원하는 그거를 그런 주장을 끌어내는 계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네. 내에.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규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 이 현실과 자기의 저 생각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그 이런 괴담과 음모를 좀 멀리하고 그래도 그 상식과 합리와 논리로 좀 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 뭐 보수란 말 쓰지 말자고 하던데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져요. 재미도 없어 그런 얘기는 누가 그 이해도 안 되고 뭐 듣기도 싫어하고 예. 표도 당장 안 돼. 하지만 그래도 합리와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꾸준히 그거를 쌓아가 나가야 되는 게 보수 정당의 책무예요.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과 똑같이 막 뭐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막 네이밍하고 막 그 상황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네. 이제 극단화시켜서 아주 악마를 만들거나 이제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딱 나누고 몰고 가고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은 저는 정말 그 보수 정당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조금 그 돌아와야 돼요. 네. 뭐 원래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다는 그 비아냥도 있지만 이제는 그 음모와 괴담을 좀 버리고 논리와 합리와 상식의 공간으로 좀 올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여기서 무슨 이게 하태경 의원이 무슨 의도가 있고 뭐 민경욱 의원이 왜 저러나 이거에 대한 건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그냥 까십거리로 넘어가는 거고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우리가 왜 자꾸 좌우를 막론하고 음모론에 빠지고 음모론에 관심을 갖고 그러잖아요. 음모론은 힘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절대로 예. 안 없어져요. 음모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건강한 시민의 상식과 합리성이에요. 네. 그게 없어지고 나면 음모로 빠지고 음모론에 극단적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 나오고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우리 저 관동 제지진 때 우리 저 조선인 조선인들. 대학살 네. 사건이 나고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꼴을 또 보고 싶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이 민경욱 전 의원을 저격수로 뿐이 나설 수가 없었던 그런 배경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윤미향 이제 의원이라고 해야 되죠. 예, 윤미향 의원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자회견했고요. 기자회견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은 아니다. 예, 윤미향 의원의 주장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도 그냥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마치 사우나에 들어오신 분처럼 막 땀을 흘려가지고 더 진행도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의혹이 좀 불거졌고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를 비난하는 그런 또 막 그 SNS에 막 지금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갈등이 좀 더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안타까워요. 우리가 우려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막 현실화되고 있어서 강 박사님 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을 물론 현실이 그대로 있느냐, 뭐 현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현상이 그대로의 실제냐, 뭐 환상이냐는 얘기는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의 오랜 고민이긴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떠나서 우리가 뭐 철학적 논쟁하는 건 아니고 현실을 그 자체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네. 안 보여.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그냥 그 상황을 상황대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시시비비가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가 딱 머릿속에 넣고서 그 관점에서 계속 보고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 이거 뭐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뭐 여기서 또 다른 음모론은 안 오고 여기도 똑같이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네, 네. 뒤에 네. 뭐가 누가 있었는데 어쨌든 김모 씨가 주장했던 음모론. 네, 무슨 누가 좋아할 거네. 네. 이건 사실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거나 정확하다라기보다는 상황을 상황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거나 내가 보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도 그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사퇴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럴 의도로 지금 이 상황을 몰고 간다는 이제 분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뭐 그런 얘기 뭐 다른 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안 하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해명할 거 본인이 해명하고 단체가 해명할 거 단체가 해명하고 그다음에 그 운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필요하면 논쟁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네. 하고 또 세 번째는 그 국가와 국민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 큰 소리 치고 그 역사의 법정에 검사인 양 막 할 네. 자격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성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서 뭐 30년 해온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30년 동안 싸워왔던 위안부 운동, 그다음에 그 전쟁 시의 반인권 범죄,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이 이슈화라든지 진상 파악 등에 대한 걸 뭐 폄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건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윤미향이가 잘했냐 이용철 할머니가 잘했냐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이냐 민경이냐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네. 아니고 지금 본질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거에 대한 건 잘못한 거대로 법적인 거는 법적인 거대로 정치적인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대로 예. 도덕적인 책임은 도덕적인 책임대로 나눠서 봐야 돼. 그 섞으면 안 된다니까요. 섞으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여야 이쪽에서도 모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조국 사태 때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좀 잘해서 국민들 70%가 지금 윤미향 전 당선인 시절에 여론조사에서는 물러나기를 원했던 거니까 해명은 어떻게 보면 또 경찰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뭐 같을지 다를지는 모릅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죠. 예. 그때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아까 조국 장관 때 비슷하다 했던 얘기는 그때도 다 그 사전에 네. 그 저 기자회견하고 청문회 할 때 다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얘기를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네.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다 그래서 그 자리는 넘어갔어.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검찰 가서 묵비권이었잖아요. 묵비권이었죠.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검찰이 수사한 그 기록을 나중에 더 재판 넘어가서 다 확인한 뒤에 이제 검찰 카드를 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그 저는 우리 윤미향 의원께서도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밝힐 수 없으면 양해해달라고 그럼 뭐 말도 똑같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검찰에 가서 정말 사실관계를 그 앞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정말 맞짱 뜨듯이 다툴지 예. 뭐 이렇게 그 본인의 권리를 또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바라죠. 조국의 데자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아니니까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자꾸 조금 좀 더 밀면서 결국은 이게 마지막에 가면은 법정에서 그 법률 전문가들끼리의 싸움이 되고 법률 전문가들끼리의 싸움 결과를 놓고 또 정치 전문가들끼리 그거를 이제 포장하고 윤색해서 또 싸우고 그래서 결론이 없이 결국은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걱정이 이제 그 할머니들만 더 안쓰러운 상황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뀌는 게 없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은 저 할머니들이 이용선을 포함해서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그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인가에 대한 거는 물론 시작도 안 했는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법률 전문가들끼리 붙으면 이 승패가 잘 안 납니다. 네. 미국 같으면 이미 뭐 그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좀 여기 잠깐 할게요. 뭐 얘기 나중에 또 다시 다 치고 그 뭐 그 전에 오제이 심슨도 있었지만 네. 그 최근에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억만장자가 있었어요. 무슨 금융 전문가인데 뭔가 하여간 뭐그 출신 배경에는 뭐가 흐릿해. 그러니까 아주 미스터리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하고도 친하고 그 클린턴하고도 친하고 뭐 아예 뭐 영국의 앤드류 왕자하고도 친하고 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부와
이 권력자들과의 친분, 그다음에 투자가라고 하는 사회적 명성 이걸 가지고 뭔 짓을 했냐면은 미성년 소녀들을 이 괴롭힌 거예요. 예. 성적으로. 그리고는 본인의 권력으로 이 아이들을 매춘부로 몰아갔어. 예. 그리고 본인은 사법 체계에서 빠져나왔어. 근데 결국은 그 정말 그 피해자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한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을 데려간 막 알선 중개한 아이들도 있어. 미성년 시절에 이미.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걔들이 우리 식으로 하면 당해도 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뭐 그러니까 걔들이 잘못했다 할 수도 있고. 근데 미국식으로는 결국은 그 이 변호사들과 이 피해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끊임없이 노력이 있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앱스타인을 그 이 바겐 하잖아요. 그 플리 바겐. 형량 그 사법 거래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제대로 된 처벌 안 받게 했던 그 예. 검사 출신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예. 어쿠스타라고 사표를 냈어. 그리고 결국은 앱스타인을 체포해서 그 기소를 했어. 근데 이제 앱스타인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이 기소 공소 우리 같으면 이제 공소 종료 아니에요? 그냥 피해자가 죽었으니까. 네. 근데 공소권 없음 판정. 그렇죠. 예. 근데 그 피해자들을 다 법정에 불러다가 그들이 했어야 될 증언들을 다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너희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게 했고 그 사회가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거기서 받아준 거예요. 그게 미국 법의 힘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뭐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걔들을 봐줄 데가 없는 거야. 정말 예, 그 결손 과정 뭐 부모도 없고 막 혼자 살고 노숙하고 가출하고 막 그다음에 뭐 선의 피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걔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가해자랑 몰아붙일 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과 재력과 사회적 명성 이런 그 우월적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미성년인 이 소녀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폭행한 그 사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이 사람한테 물은 거야. 이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예. 저는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대신 상대가 그 우리가 처벌하고 싶은 상대가 일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관점이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뭐 그 저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윤미향 의원이 무슨 뭐 사법적으로 처리받아서 이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뭐 그러고 나서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뭐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할머니들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근데 그걸 왜 안 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뭐 누구 말 맞잖아 뭐 저 사람 하나를 또 악마를 만들고 우리는 다 천사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뭐 마치 그걸 지적한 사람들은 다 악마 비슷하게 몰고 포함해서 우리가 천사야라고 그러니까 천사 악마 싸움하듯이 이게 가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윤미향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의 그 폭로 이후,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또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일부 네티즌들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노망, 뭐 다기와 할매, 뭐 이런 또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이런 부분이 잠재워져 일본이 우리를 엽신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뭐 네. 했으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쟁점 가지고 얘기하는 예. 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 자체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그 일부 난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누가 그때 또 다른 음모에 나온 것처럼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이들이 예. 한글로 댓글을 단다고 생각하고 싶어. 나는 네. 윤미향 의원도 지금 거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윤미향은 그 자체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울입니다. 그 댓글 쓰시는 분들도 한번 그 거울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